고대 안암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그다음에 갑상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은혁입니다. 갑상선암은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시고요. 증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행된 갑상선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목소리가 자주 쉰다든지 또는 고음이 잘 안 나서 노래를 부르기가 좀 어렵다든지, 더 심한 경우에는 음식물을 삼키기가 좀 어렵다든지, 그다음에 목에 뭐가 어떤 종괴가 만져지는데 그게 조금 딱딱하면서 조금 크기가 커지는 게 느껴진다든지, 또는 암 자체가 만져지는 게 아니라 그 전이가 된 림프절이 주변에 또 목 주위에 만져진다든지,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증상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발견이 되면 조금 많이 갑상선암이 진행이 되고 조금 늦은 경우가 되겠고,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런 거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여성 환자분들 특히 유방 초음파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유방 초음파를 하면서 이게 가까우니까 목 부위의 초음파를 좀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가 이제 그런 결절을 발견을 하고, 결절이라는 건 이제 혹이죠. 그런 것 중에 조금 안 좋은 암 같은 것도 발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기 발견을 하려면 건강검진 하실 때 초음파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갑상선 초음파 보기가 한 번씩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뭐 매년 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한 번 보셨을 때 뭐 별게 없고 그러면은 한 3, 4년, 2, 3년 뭐 이런 간격으로 보셔도, 만약에 뭐 어떤 결절이 있을 경우에는 한 1, 2년 간격으로 보시면 좋겠고, 그런 게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? 그럼 한 3년에서 4, 5년 정도 간격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갑상선암의 기본은 뭐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. 다른 방법은 아예 없고요. 지금 현재 검증된 것이. 그래서 뭐 초기에 갑상선암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은 암이 있는 쪽 갑상선의 절반을 수술을 해서 없애버리는 게 일단 수술의 기본 원칙이고, 만약에 암이 양쪽, 갑상선 이제 옆이라는 게 있는데 우옆, 좌옆 이게 양쪽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, 양쪽에 갑상선암이 다 있는 경우에는 물론 갑상선을 전절제술을 할 수가 있겠고, 또는 암이 한쪽이더라도 뭐 커가지고 이제 뭐 주변으로 많이 번져 있다, 림프절 전이가 심하다 그러면은 한쪽에만 암이 있더라도 갑상선을 전절제를 하고 주변의 림프절까지 같이 청소를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요즘에 뭐 1cm의 갑상선암, 저희가 갑상선 미세암이라고 부르는데, 그런 암 중에 이제 천천히 진행되는 암들은 수술 안 하고 지켜보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.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고요. 그렇게 수술 안 하고 좀 지켜보면 어떨까 그랬더니, 그런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,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한 5년, 10년 이렇게 지켜보더라도 그렇게 크기도 변화 없고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, 그런 1cm 미만의 암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가장 흔한 암이 이제 분화갑상선암이라고 가장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인데, 일단은 그 무조건 크기가 작다 그래가지고 이게 초기암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크기가 작더라도 주변의 위치에 따라서는 전이가 좀 생기거나 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, 특히 그리고 그 갑상선이라는 조직 자체가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습니다. 기도도 있고 식도도 있고 또 목소리 내는 후두신경도 그 주변으로 지나가고, 그 옆에는 또 경동맥, 경정맥이라는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혈관들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는 암이 크기는 작더라도 그런 주변 조직을 침범할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그 위치에 따라서, 그 다음에 또 환자분들, 이게 여성, 남성을 비교했을 때는 남성들이 조금 진행이 좀 빠르고, 물론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예후는 좋지만은, 젊은 환자분들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, 예를 들어서 20대, 30대에 암이 진단이 됐을 때 수술 안 하고 지켜보게 되면은 앞으로 뭐 6, 70년, 7, 80년을 수술 안 하고 지켜봐야 되는데, 그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매번 검사할 때마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수술을 또는 치료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크기가 작은 갑상선암이 있는 경우에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거를 권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.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이런 상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민하시다가 이제
아무래도 치료 쪽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개개인에 따라서 전문가랑 잘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입안으로 들어가는 수술법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뭐 단순하죠. 그래서 기존의 내시경 로봇 갑상수술이 개발이 된 거는 어디까지나 이 갑상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흉터가 겉으로 노출이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, 고식적인 수술 방법이, 절개 수술 방법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개발됐던 거는 뭐 겨드랑이를 한쪽을 째고 눈에 안 보이는 흉터를 내고 들어간다든지 또는 유방 겨드랑이 쪽을 같이 조금씩 째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개발이 됐었고,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흉터가 아예 보이지를 않게 되고 좀 나중에 잘 아물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. 근데 이제 제가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순하게 흉터만 안 남고 없어지는 그런 장점을 떠나서 실제로 기존의 로봇 수술 다른 접근법들에 비해서 수술 범위가 일단 작기 때문에 환자분들 수술한 다음에 통증도 좀 적고 수술 시간도 상대적으로 좀 짧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서 확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오히려 장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. 그래서 꼭 미용적인 수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자분들의 수술 후 어떤 결과를 더 완벽하게 가깝게 저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갖는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많고 특히 요새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수술한 다음에 다른 환자분들보다 이런 목소리 같은 게 조금 아무래도 신경 같은 거를 조금 예민하게 미세하게 살릴 수 있다 보니까 목소리 회복도 좋고 수술한 다음에 유착이라는 것도 좀 덜 생기기 때문에 목 넘김의 불편함도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수술법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요즘에 한 1000례 정도 하고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수술법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재발률도 낮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그냥 미용을 넘어서서 갖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감히 끝판왕이라고 그럴까요? 제가 개발한 방법이 더 이상 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근데 물론 이제 이 현재 로봇 수술 기구라는 자체가 이제 정밀하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크기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. 로봇 갑상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4개가 들어가야지 가장 이상적인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. 4개, 하나는 카메라가 되겠고 하나는 갑상선을 잡고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구, 또 하나는 실제로 수술해서 혈관 결찰 박리하는 기구. 근데 그런 3개의 기구 말고 반드시 하나의 기구가 더 있어서 수술 보조자, 그러니까 주변 조직을 좀 당겨주거나 견인, 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가장 이상적인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기구가 아직 크기 때문에 입안으로 들어가는 기구는 한 3개 정도가 들어가고 제가 하나의 기구를 더 이렇게 조그맣게 이 애과부, 그러니까 겨드랑이 주름통에서 한 1cm 정도 절개를 통해서 집어넣어가지고 기구도 넣어서 수술을 하고 그쪽으로 떼어낸 갑상선도 빼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로봇 수술 기구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도 물론 나온 건 있습니다. 하나의 기구로 통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기구들이 작게 나와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발된 수준에서는 기구 자체 직경이 한 2.5cm가 넘어요. 그래서 그거를 입안에 넣기에는 너무 지금 크고 사실은 그 기구 자체도 아직까지는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기구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위험도가 더 증가되는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 제 수술에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 있다.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여러 가지 작은 기구들이 미세하게 들어가서 충돌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수술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완전히 흉터가 없는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뭐 지금도 그 수준에 가깝게는 갔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는 더 이상 수술법이 갑상선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환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수술 대기가 좀 깁니다. 한 뭐 2개월, 3개월 이상씩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뭐 천천히 진행되고 하니까 그렇게 뭐 이게 그렇게 급하게 뭘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뭐 조바심을 내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암이 좀 심해가지고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수술 일정 조정해서라도 좀 억지로라도 빨리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 편이라서 하여튼 조금
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거북이암인 만큼 치료도 좀 거북이처럼 천천히 시작은 하되 대신에 완벽하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재발률도 좀 적고 좋으니까 하여튼 제 환자들 중에서는 조금 입원 대기가 길어지신다고 많이 불안해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